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9일 화요일 리치맵 대박스타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화요일인데요. 제가 7월 1일 날 처음 방송을 함께 했으니까 어느새 벌써 한 달이 다 꽉 차게 지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여름을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저번 시간에 뉴턴의 3법칙에 대해서 시장 원리에 적용시켜서 얘기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자본시장을 이해하는데 어떤 점들이 있을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다각도화시켜서 계속된 점층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항상 그런 점에서는 일정치 이상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더 좋은 기회로 더 밝게 방송 중에 뵙겠습니다. 네, 화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네, 매눈 전문가님 왼쪽에 자리하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정말 재미없었어요. 정말 재미없었고. 왜 항상 재미가 없으신가요? 네. 네. 남들 다 놀러 갈 때 혼자 있으니까 너무 늘어져가지고 사실 해야 될 걸 빨리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늦었던 것 같아요. 더 늦어가지고 계속 그냥 한도 끝도 없이 퍼져 있었어요. 네. 특히나 요즘에 이렇게 미국 자막을 만드는 사람들을 그쪽에서 고소한다는 그런 게 많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미국 드라마를 엄청 많이 보는 편이에요. 굉장히 많이 봤는데 한때는 거의 취업을 포기하고 그 미드에서 빠져 살 정도로 봤어요. 네. 그래도 지금까지도 미드에서는 들으면 이 리스닝이 잘 되는데 그때는 더 많이 봤는데도 토익에서 리스닝은 안 돼가지고 제가 항상 900점을 못 넘었었는데 그래서 참 보려고 해도 자막이 없어서 못 보겠어요. 아예 이제는 없나 봐요. 있긴 있는데 그래서 한 주간 좀 보지도 못하고 좀 재미없는 장을 보냈어요. 그러면 별다른 일은 없고 그냥 미드 때문에 힘드셨던 거예요? 아, 그죠. 아니,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한 그 노고만으로도 힘드실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장은 장대로 봤어요. 장대로 보고, 준비할 건 준비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저번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짱구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들어갈 부분이 이 차트에서 보시면 이제 돈에 대한 자본시장의 이해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 시작할 건데 그림에 제가 먼저 봤더니 어떤 할아버지 분도 계시고 짱구도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짱구 아시죠? 이 짱구가 차트에 있던데 이유가 뭔가요? 한번 차트를 좀 준비한 걸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슬라이드에 있어 일단은 멍멍이만 보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가장 비싼 셀카 사진을 해가지고 봤더니 어떤 아이와 그다음에 뒤에 어떤 아저씨 2명이 있는데 한 명이 보니까 뒤에 있는 아저씨가 한 명은 빌 게이츠고 한 명은 이제 조지 소로스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투자자예요. 개인이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인데 여기 있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개같이 벌어가지고 정승같이 써라. 이런 말이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이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이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고 이분께서 이제 한 말이 있죠. 이 기본적 분석은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념을 가져왔던 시장 전반의 개념 일단 전체적으로 한해 봤을 때 시장 결국 이제 미스터 마켓 자체가 옳으냐 틀리냐 자체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었잖아요. 이 논의를 했을 때 그러면 시장이 맞다는 걸 일단 가정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장 시장이라면 시장 아니면 종목이라면 종목 아니면 선물이라면 선물 옵션 관련된
이런 파생 상품에 대한 이 접근 방법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많이 필요하고, 예, 또 많이 다양하기들 현재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당장 지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쓰이는 기법들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 기본적 분석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 기본적 분석에 필요한 지금 기본적 분석에 해당되는 각가지 여러 카테고리들, 뭐 재무제표를 놓고 뭐 시가총액 대 매출액, 뭐 그리고 영업이익, 뭐 판관비, 한마디로 이 우리가 보통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이 FS, 그리고 예, 요 IS, BS. 이제 지금 김혜커님은 그 경영학과 출신은 아니시죠?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한마디로 재무제표와 이 손익계산서, 뭐 현금 흐름표 여러 가지를 합친 결국은 이 FS라고 그러는 이 재무제표를 알아보는, 예, 재무제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율들이 있어요. 뭐 당연히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뭐 ROE도 있겠고, 예, 뭐 퍼도 있겠고, 그리고 뭐 유동 비율, 부채 비율, 대충 그 유동 비율, 그 부채 비율, 그 어떻게 딱 들어만 봐도 예, 대충 어떤 거다라는 느낌이, 예, 김영커님도 대충 오시죠? 네. 예, 뭐 대비 유동성이 얼마 가지고 있다. 모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한 요정 이런 것들이, 예, 전부 다 이제 재무제표를 어떻게, 예, 읽어낼 수 있느냐 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예, 결국 이제 기본적 분석이에요. 물론 기본적 분석은, 예, 결국 이 회계학에서, 예, 회계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학을 모른다면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하게 지금 이런 자리에서 회계학적으로 들어가서 다루는 거는, 예, 이렇게 되면은 보시는 시청자분도 욕을 하시고, 네, 김앵커도 저한테 욕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만큼 이게 굉장히 그 난이도가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퍼가 뭐다, 뭐 유동 비율이 뭐다, 부채 비율이 뭐다, 이거를 설명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네. 예, 설명하고 싶은 가장 큰 개요는 이 기본적 분석이 왜 필요하며 기본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에 따라서 우리가 또다시 시장을 보는 그 하나의 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해석의 의견을 한번 일치하게 한번 모아보자라는 거지, 기본적 분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때서, 예, 알파, 기자, 오메가가 어떻게 시작된다, 예, 이걸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 분석은 한마디로 이 코스톨라니, 앙드레 코스톨라니 형님 말했던, 예, 기본적 분석이 뭐냐면, 자, 지금 큰 전제부터 깔고 가는 거죠. 예, 시장이 맞다고 하는 큰 전제를 깔았듯이, 예, 여기 귀여운 짱구가 보이죠? 네. 예, 짱구가 있는데, 예, 눈이에요? 예, 눈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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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 없네요, 보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앞에 흰둥이가 있죠? 네. 예, 흰둥이가 있는데, 이 흰둥이가 가고 있어요. 네, 이제 사람이 걸어가고, 지금 흰둥이가 이제 개 줄에 묶여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사가 일정한 수익을 내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어떤 정체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그 수익권 이하의, 어떻게 보면 기대 수익률 이하의 수익을 보고 있는 회사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 예, 그렇지 못한 회사들, 이제 계속해서 안 좋아진 모습들은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겠죠. 어렵겠죠. 결국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종목들이 상폐가 된다고 말해요. 상장 폐지, 네. 예, 상장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뭐 그 관리 종목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보일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회사의 실적 자체가 우상향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 실적은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회사가 가치는, 회사가 굳이 상장이 돼 있지 않더라도, 예, 내가 무슨 가게를 하더라도 이 실적 자체가 우상향한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 일단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실적은 우상향한다고 가정을 하는데, 그 우상향하는 가정 속에서 이 밖에서에서 바라볼 수 있는 회사의 가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장이지만 실적은 잘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내 가게를 와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 주고자 하는 권리금을 어느 정도로 판별할지,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결국 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우상향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맞는 거죠. 맞는 건데 내가 이 가치를 판단해서 이 회사를 사려고 하는 이 접근법 자체가 이 가격에 의해 보다 싼 건지 비싼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많은 수요와 공급이 부딪히면서 서로 상충된 그래서 모습이 달리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회사가 가지는 이 기본적인 실적에 대한 펀더멘털 같은 경우는 우상향한다고 가정을 하되 그 우리가 개별 종목에 나올 수 있는 이 주가의 흐름들은 마치 지금 흰둥이와 이 짱구가 지금은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이 쭉 우상향하는 펀더멘털이 있다고 했을 때 물론 뭐 펀더멘털 자체도 일변도로 막 우상향하지는 않겠죠.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 주변을 이렇게 왔다 갔다 주인한테서 멀어질 때도 있고 가까워질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이게 결국 주가의 흐름인 거예요. 결국은 이 몸통은 항상 누구죠? 주인인 짱구예요. 회사의 펀더멘탈. 네. 그리고 이 주가는 이 귀엽고 맛있는 멍멍이는 항상 왔다 갔다. 맛있다고요? 제가 그랬나요? 귀엽고 우리 귀여운 흰둥이는 항상 이 펀더멘트를 따라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 뭐에 의해서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멀어질 수도 있는 이 흐름의 관계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결론은 뭐죠? 주가가 우상향하고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우상향한다면 결국 이 왔다 갔다 하는 흰둥이도 이 진폭 자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평균적으로 회귀하는 평균 가격에 회귀하는 모습은 결국 이 흰둥이도 똑같이 따라서 이 펀더멘털을 따라서 흰둥이도 같이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게 기본적 분석이 가지는 첫 번째가 아니라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은 보통 대부분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감사나 이런 걸 많이 해요. 감사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통 군수과예요. 군수과 애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보관이라고 하는데 행보관이라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빵꾸가 난 걸 알고 있어요. 분명히 뭐가 물자가 빵꾸 났으면 이 행보관이 어디에 와서 어디 다른 대대나 다른 옆에 부대 와서 뭐를 빌려와요. 그래서 감사 때 항상 숫자가 맞아요. 항상 숫자가 맞아. 하여튼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저도 그 예전에 이제 회계사 공부를 하고 했지만 모든 회사가 그리고 사실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 어떤 모임에서 이 총무를 한다는 게 사실 제일 골치 아프죠. 네, 그렇죠. 저가 총무를 조금 자주 하는 편인데 머리 아픕니다.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려고만 해도 이게 이유 뭐 전날에 갑자기 못 온다는 친구들도 있고 이래서 힘들죠. 총무할 얼굴이에요 지금. 칭찬인가요, 뭐야? 칭찬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고요. 뭐 그렇다고 행복한 얼굴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어쨌든 이 모든 기업에서 이게 제가 회계를 공부를 이렇게 해봤지만 이 보통 회계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거의 그러니까 그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현직 회계사 분들이 수업을 많이 하세요. 하는데 실사 나가고 뭘 하고 하면은 이런 조그만 총무를 하거나 뭐 해도 사실 돈이 남는 케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내 돈을 박아 넣어서 똔똔을 맞추거나 이럴 일이 많지 돈이 남는 일은 오히려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어떤 리스크가 어떤 하는 것보다 득보다는 실이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총무직인데 회사도 사실 이 모든 자금을 완벽하게 또이또이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다고요? 그렇죠.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재무제표는 사실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제표 자체가 뭐 완벽하게 들어맞다 이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떡볶이랑 밀가루 음식 같은 그런 걸 무슨 음식이라 그러는데 분식 그렇죠. 역시 먹을 걸 좋아하셔서 잘 아시나 봐요. 도와드렸더니 갑자기 좋아는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식회계라 그러죠. 이 회계 떡볶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아니 제가 그 분식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고 지금. 네네 분식회계요. 분식회계라 그러죠. 네네. 이거를 어디서 그 빵꾸난 걸 어디서 막아놓고 이제 있는 척 해가지고 어디서 돌리는. 왜냐면 회계적으로 이런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일례를 지금 뭐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여기선 좀 그 성격이 안 맞을 것 같고요. 그 특히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그 김우중이 있었던 대우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한라 또 어디 있더라? 뭐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빵꾸가 많이 나고 했었는데 뭐 그 이전에 SK 하이닉스가 그때는 그냥 하이닉스였죠. 예, 그런 기업들도 이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가 가져줄 수 있는 이 회계적인 오류를 과연 어느 정도 믿느냐 하는 거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어쨌든 큰 그림 자체에서 모든 그룹이 모든 회사가 그래도 일정한 감사나 뭐 어떤 정부 차원의 뭐 벌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재 수단을 통해서 이런 걸 맞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면 좀 따라야 하는 그리고 네. 그 수치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율들 그리고 거기서 찍혀서 나오는 뭐 매출액들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조금 그냥 뭐 안고 가는 거죠. 다소의 오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은 그런 데 대한 어떤 뭐 무한의 신뢰보다는 네. 기본적으로 좀 이런 쪽에 회사의 펀더멘트를 믿고 가는 측면에서 네, 죄송합니다. 네네. 예, 그런 펀더멘트를 믿고 가는 측면에서 이 기본적 분석이 가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회사를 분석하는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의 바탕이 되는 것은 그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가 되는 게 맞나요? 예, 가장 첫 번째는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고 사실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 분석은 기본적 분석이 사실 많은 것이 들어가요. 뭐 이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이 다음번 슬라이드에 있을 각종 지표나 금리나 그다음에 네. 수급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기본적 분석으로 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기본적 분석을 이렇게 낸 거는 일단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여긴 고려를 해봤습니다.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게 재무제표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물론 뭐 이런 등락이나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기준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 준비되어 있는 수급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떤 뭐 잘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차트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예, 사실 이제 요거는 그 코스피예요. 코스피인데, 네. 예, 이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굉장히 크게 급등락이 한번 V자로 이렇게 있었을 때, 예, 이 코스피 지수에 따라 이게 그 가격이 결정되어지는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있어요. 예, 이 상품에 투자를 했었는데 네, 이 상품에 물 한잔 먹고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상품에 투자를 할 때 이 방향성을 읽지 못했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방향성을 읽어내는 것 자체가 결국 수요와 공급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으세요? 예. 예, 지금 이제 7월 여기 보면은 이거는 7월 18일자예요. 그러니까 7월 18일자에 우리가 외국인 기관 이제 보통 이제 주포라 그러죠. 예. 이 주포들의 수급과 그다음에 개인의 수급 이렇게 수급이 나타나 있어요. 코스피 이제 선물, 콜, 풋. 예, 뭐 코스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주식 선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 베이시스, 예, 그리고 미결제 이런 것들,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대금들 이렇게 쫙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예, 특히나 증권 쪽에서 어느 쪽으로 옵션을 붙이느냐, 예, 그리고 이 외국인 쪽에서의 현물의 수급이 과연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냐, 특히나 이쪽에서 비차익이 들어온 게 중요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수급 자체를 읽지를 못하면 결국 방향성을 읽지 못해요. 이 방향성이라는 건 결국 지금 오늘도 주가가 크게 뛰었지만 네. 이 방향성에 대한 그 선물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이 아니라 위아래냐 방향성에 대한 투자예요. 근데 이 방향성에 대한 것을 읽지 못하면 결국 내가 뭐 주식시장이 더 살 것이다 이러면 주식시장에 투자를 좀 더 하고 주식시장이 만약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좀 줄이면서
안전자산 쪽에 투자를 더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지금 이거는 당일 하루하루의 수급이지만 예. 이 전체적인 수급들이 모여가지고 누적 됐을 때, 쭉 누적됐을 때 어떤 일정한 흐름들을 패턴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읽어낼 수 없다면 예, 결국 선물 투자 그리고 위험자산, 안전자산의 투자에 대한 비중들은 내가 어떻게 감안을 할지 예,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결국 이 한 일주일이나 5일 정도의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1조 원, 2조 원 정도의 뭐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강하게 쳤다. 아니면은 뭐 개인 쪽에서 어느 날 뭐 한 100몇십억 정도 되는 콜 매수를 쳤다. 이런 특징적인 이런 것들은 한 5일에서 7일 정도 되는 수급에 대한 거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 패턴 전체를 다 외울 수 있는 필요는 없지만 5일에서 7일 정도에 대한 특징적인 수급을 머리에 있어야 되는데 대신 뭐 우리 회원님들은 필요가 없죠. 이제 알 필요가. 왜? 제가 알고 있으면 되니까. 네. 근데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방향성에 대한 수급을 특징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때 저희 방에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도 코덱스 레버리지를 계속 잡았다가 올라올 때마다 팔고 해서 수익을 쫙 냈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게 떨어지는데도 다시 금방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여기서 매수를 쳤을까요? 안 쳤겠죠. 그냥 쭉 떨어지면 가격이 더 떨어지는데 안 쳤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번 옵션 만기일이 이따가 여기나 끝났나 그랬을 건데 만기일이 끝나는 이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지수는 무조건 끌어올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수급에서 읽은 거죠. 예, 방향성을 읽었기 때문에 한번 터트릴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재차 박스권 형성하다가 지금은 아마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쪽 정도 와 있을 건데 지금도 여기서 며칠 기었어요. 하지만 또다시 모았다가 오히려 좀 더 할 때는 탔고 오늘 또 올라올 때 이렇게 레버리지를 또다시 터트리면서 또 수익을 봤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결국 수급이 머릿속에 있느냐 없느냐 싸움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예, 과연 이 현물과 우리가 이제 스팟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리고 퓨처스라는 선물 그리고 이제 옵션에서 콜옵션 이 풋옵션, 뭐 주식 선물도 있겠지만 이 중요한 이 네 가지의 흐름을 이거를 읽어낼 수 없다. 연속된 뭐 한 달, 뭐 3개월 치에 어떤 수급을 읽어낼 수 없다. 그리고 수급을 따라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다라면 예, 선물 투자, 옵션 투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이제 분배하는 그 과정 자체도 결국 이 수급의 흐름을 얼마나 읽어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수급을 읽을 줄 알아야 투자 시점에 대한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또 언제쯤 이걸 매도해야 될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준비해 주신 표를 보면 좀 초보자의 입장이라든지 아직은 좀 미숙하신 분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잠시 후에 이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조금 전에 이제 무엇보다도 수급 분석이 가장 중요한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슬라이드를 통해서 수급 분석표를 봤는데 그럼 전문가님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사실 이제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이 모든 HTS에서 이제 수급의 그 투자자 1일 동향이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따로 만든 거예요. 네. 실시간으로 자료가 이렇게 변하게끔.
잘 보이진 않네요. 저 모니터에선. 예, 모니터가 그래서 그런데 근데 이제 굵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파란 굵은 글씨, 빨간 굵은 글씨가 네. 결국 순매수냐 순매도냐라는 겁니다. 예, 순매수냐 순매도냐. 파란 각 항목에 나타나는 이제 굵은 글씨가 한마디로 여기 하늘색 있는 부분이 있죠? 네네. 예, 거기가 이제 순매수냐 순매도가 잡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과 기관, 이제 주포와 예, 그리고 개인들. 나머지 사실 여기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요 부분은 볼 필요가 크게 없어요. 그냥 증권 쪽만 조금 유심히 보면 되고요. 네. 나머지 것들은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제 순매도가 어느 쪽으로 많이 잡히느냐, 흐름이 순매수가 많이 잡히느냐, 예, 이런 정도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돼요. 요거는 각 그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이 홈트레이딩 시스템 HTS에서도 물론 이런 똑같은 포맷은 아니지만 예, 이런 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개인 회원님들은 그쪽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거고요. 어차피 지금 요 자료는 제가 만들어서 저만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예. 포맷이 메이누님 표네요, 그러면. 그렇죠. 대신 이게 상품성으로 되게 아름답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예, 이 미결제 약정과 등락률 해가지고 이 다음 옵션에 대한 선물에 대한 9월물, 12월물 시장 베이스까지 해서 딱 보자마자 한눈에 모든 자료가 딱 들어오게끔 예, 굉장히 만드느라고 고생을 한 자료죠. 네, 그래서 요거는 예, 구할 수는 없는 자료입니다. 제가 뭐 드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냥 각 HTS에서 보시는 게 더 편할 것이다. 예, 눈에 익은 것에 예, 회원님들 눈에 익은 것을 보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게 뭐 외국인, 예. 기관계 그리고 개인 예. 이 순 매수 금액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맞아요? 그쵸.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지표가 나와 있어요. 예. 네, 이 지표는 왜 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기본적 분석에서 지표를 넣을 수도 있는데 넣지 않은 건 이제 지표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따질 때 그 만약에 그 김앤커가 어떤 예 회사 그 과자를 만드는 그걸 공장을 차렸는데 거기서 뭐 원료가 딸리고 뭐 아니면 원료가 넘치고 생산 라인이 부족하고 뭐 하는 거는 예, 그런 거는 김앤커가 가진 회사에 있는 내생 변수죠. 하지만 김앤커 그 회사 공장이 저기 어디 해남에 있어가지고 예, 폭풍이 올 때마다 막 뚜껑이 막 열리려고 그래요. 예, 그런 건 어떤 그 천장에 건물 천장이 네. 예, 예, 그 김앤커가 열 받아서 머리 뚜껑이 열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 그 회사 천장이 막 열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는 예, 회사의 내생 변수가 아니라 예, 그 파도로 그 태풍이나 뭘로 인한 외생 변수에 의한 영향이죠. 예, 그래서 지표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일부러 기본적 분석, 회사가 가지는 펀더멘털은 내부적인 변수로 두고 예, 지표는 예, 외생 변수로서 따로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외생 변수가 가지는 영향들이 어떤 쪽으로 영향력을 얼마큼 가질 수 있나.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참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예, 그거를 이해를 한번 같이 해보자. 돕기 위해서 한번 이제 넣어본 건데요. 크게 뭐 의미가 크게 있다 없다 이런 거는 뭐 개인들 그 매매하는 예, 투자 상품에 의해서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와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 말겠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고 해가지고 금리에는 엄청난 게 많죠. 금리도 있고 이게 이제 이제 슬라이드 봤을 때는 금리도 있고 이 환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겠죠. 예, 그리고 이 원자재 값도 있겠고요. 예, 특히나 이제 구리, 원유, 금 가격, 예, 그리고 뭐 태양광 산업이다 하면은 태양광에 들어가는 산업일 수도 있고, 반도체다 이러면 뭐 규소일 수도 있고, 예, 뭐 아니면은 뭐 SK 네트워크, 이노베이션, 뭐 GS 칼텍스 이렇다면 당연히 원유 가격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굉장히 많은 지표에 대한 가격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표라는 거는 사실 여기서는 크게 의미를 뭐 전체적인 항을 다 다뤄보자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특정하게 일단은 외국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뭐 유로나 예, 유로나 아니면은 구리, 예, 그 이제 크루드, 예, 구리 이제 그 하이그레이드 카퍼라고 하는데 예, 고순도 구리, 예, 그런 거를 매매할 때 이런 지표들이 뜰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이 오는지 이제 보통 이제 미국 시장에서 네. 소비자 주택 지수, 고용 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때 한 번씩 굉장히 크게 흔들려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어떻게 차트에 나오는지 이거는 이 차트 봤을 땐 제가 이 차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10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작년 12월 10월 23일에 야간 유로 매매 시장이었을 거예요. 야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야간인데 이때 이게 매도를 제가 잡고 있다가 어떤 지표 발표가 나면서 확 하고 쏠렸죠. 그래서 제가 돈을 좀 크게 벌었어요. 좀 크게 벌었는데 이때 이렇게 시장에 이 노란 부분에서 가장 크게 그 흔들림을 충격을 줬던 발표가 뭐였냐면은 이게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인 이 유로가 이제 상대적인 위험자산이죠. 이 위험자산이 가치가 확 떨어지는, 그러면서 제가 돈을 확 버는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셨나요? 예측 당연히 못했죠. 제가 점장이도 아니고요. 그냥 운 좋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를 발표 시간이나 어떤 지표에 대한 이해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얘기라 너무 많은 지표가 있어서 이거는 달리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지표가 하나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내가 투자하는 상품에 대할 때 내가 하는 투자에 대한 상품이 유로라면 그거에 대해서 연관 지을 수 있는 지표는 내가 항상 좀 체크 정도를 하자라는 의미를 일단 한번 머리에 새기려고 가져온 거지 각 모든 지표를 지금 다룰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그 정도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하자 정도의 의미만 좀 담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트는 이제 유로 관련돼서는 이제 관련될 수 있는 지표가 뭐 달러, 뭐 미국 시장 이런 것들 유념해서 알아두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전 슬라이드에서 잠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가 아직 초보자이다 보니까 이 US 달러 옆에 황소 모양의 머리가 하나 있던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 황소 머리가 많을수록 중요도가 높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황소 머리예요? 그러니까 황소가 못하면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미국 증권 시장 이제 우리가 월스트리트라고 그러죠. 월스트리트 앞에 가면은 황소상이 있어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황소가 이제 그 강세장을 얘기할 때가 우리가 보통 이제 불마켓이라고 써요. 아니면 불 스프레드. 그러면은 그 약세를 나타낼 때는 동물을 뭘로 쓸까요? 토끼? 아닌가요? 토끼 같은 소리 하고 있고요. 가르쳐주세요. 곰을 써요. 베어 스프레드. 왜요? 곰도 굉장히 강한 이미지인데.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이 황소의 이미지를 불 스프레드를 쓰고 그래서 약세장 의미를 베어 스프레드 이렇게 씁니다. 미국 시장에서요? 미국 시장에서요. 재밌는 거 하나 배웠네요. 그렇게 재밌지도 않았는데 재밌다고 하시니까 좀 어처구니 없는데 알겠습니다. 유익한 걸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차트 하나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차트 분석은 어떻게 보면은 자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분석해봤더니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 그 환율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표라고 할 수 있죠. 뭐 환율이 굉장히 수출에 우호적이어가지고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 있다거나 이제 그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거나 뭐 그리고 그 전에 하나가 수급 외인의 그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에 대해서 외인들의 수급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막 기관도 막 사. 근데 개인만 막 팔고 있어요. 오 땡큐야 할 수 있죠. 근데 이 차트를 분석하지 않고서는 언제를 사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차트는 뭐냐? 차트는 곧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 차트를 분석할지 모른다는 거는 이 나머지 거 앞에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차트를 분석할 줄 알아야 왜? 기우제를 언제 지내는지 그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차트를 어떻게 모양을 짜내가지 않는다는 게 거의 뭐 이 주식 매매에서는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사실. 차트라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일단은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선일 때는 당연히 파란색 선이 보일 때는 하락의 의미니까 파란색을 보이겠죠.
예, 보통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황소상을 보이는 이 황소를 보통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요. 예. 황소인가요? 예, 이게 황소인데. 예. 저건 곰 같네요. 예, 곰이죠. 예, 갑자기 돼지가 약간 됐는데. 돼지 같은데. 예, 이제 요거는 보통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주식쟁이들은 예, 뭐 빨간색을 좋아한다 뭐 이런 말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캔들에서 올라가는 캔들은 빨간색, 내려가는 캔들은 이제 파란색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의미만 딱 봐도 아는 거예요. 아, 파란색 라인을 타고 흔들리고 있으면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잡을 수 있겠구나. 근데 추세가 꺾이는 게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제가 선을 빨간색으로 긋기 시작했죠. 예, 물론 약간의 이런 노이즈들도 있어요. 예, 노이즈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SK텔레콤을 진입을 하면서 봤을 때, 돌파나고 했을 때 자리까지 올 수 있고, 목표값을 여기서, 그리고 이런 매물대에 걸린 라인까지 여기서는 분명히 흔들기가 나올 것이고, 왔다 갔다 흔들다가 예, 돌파가 제대로 나와주면 예, 다음에 목표치는 다음번 매물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예, 적어도 이런 그림은 훼손시키지 않고 딛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이 17도의 빨간 선을 그은 때가 언제냐? 시점이 여기에요. 여기. 왜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은 우리가 여길 보고 있잖아요. 네. 여길 보고 있지만 차트가 이미 여길 그리고 있을 때 전 여길 그어놨다는 거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예, 어떻게 됐죠? 몸통으로 지지받고 못 깨고 노이즈만 있었지만 살짝 내렸다가 다시 깼지만 깨지 않고 올리고 기준선 잡고 흔들고 정확하게 모양 가고 있죠. 예, 이런 걸 통해서 예,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어디서 내가 청산해야 되는지 어디가 할 수 있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방에서 매매를 할 때 같은 경우는 회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저기서 왜 걸리냐고. 신기하게 왜 저기서 다 있고 못 들고 하냐고. 예,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죠. 예, 차트가 곧 매의 눈이고 차트이다. 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만큼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긋는 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가만히 놀았어요. 오전에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후에는 굉장히 많이 놀았더니 예. 어떻게 놀면 굉장히 많이 노는 거예요? 그냥 연예인 사진 띄워놓고 농담 따먹기 하고 있으면 예, 그게 그냥 노는 거죠. 네. 예, 뭐 예, 꼭 연예인이 그래서 꼭 여자라는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회원님들이 그러죠. 쌤, 그 추세선 좀 그어달라고. 그럼 저는 딱 멋있게 딱 그어요. 기준선 여기니까 여기서 알아서 하세요. 예,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면 아시면 1번 다다다닥 올라요. 오케이. 예, 제일 끝이에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저희 회원님들은 제가 긋는 선 몇 가지만 딱 그어놔도 거기서 의미를 이제는 알고 계시는 거죠. 그분들이 뭐 못 긋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보다는 정확성이 떨어지고 네. 예, 이렇게 그을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거의 제가 그어놓으면 그어놓은 대로 움직여요. 예, 이거는 뭐 경험적인 거에서 나오는 거라 이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수도 없이 그어본 수밖에 없어요. 수도 없이. 예, 저도 수만 번 그어봤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예, 사실 수만 번 그어보진 않았어요. 예, 좀 원래 잘했었던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네. 예, 분위기 왜 이러죠? 자, 그래가지고 차트 분석은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기본적 분석도 하고 수급 분석도 하고 네. 지표도 활용해. 그 마지막에 언제 살지 모르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차트 분석은 예, 꼭 배우셔야 돼요. 꼭.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이 차트에서요. 예. 매수 시점이 어디고 매도 시점이 어디 있는지 짚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자, 지금 한번 보시면 이게 한번 원래 이것까지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네. 자,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예, SK텔레콤이었죠? 네. 올라오다가 돌파 나왔다가 날개만 어깨에서 밀렸는데 자, 한번 돌파가 나올 때 이런 기준선에서 한번 사줄 수 있어요. 공격적인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 결국은 맞고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쌍봉 맞고 돌리는 이런 종목들이 있죠. 예, 올라가려다가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죠. 예, 그러면서 돌려지는 이런 종목들은 예, 굉장히 위험해요. 예, 네. 위험한데 예, 결국 한번 다시 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쳐주지 못하면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결국 예, 운 좋게 이 전 고점까지 가줬죠. 그러면 전 고점에서 내가 샀다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에서 요즘 샀다면 네. 전 고점에서는 물량을
뭐 4분의 1이라도 3분의 1이라도 수익을 실현했었어야 돼요. 예, 왜냐? 돌파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신 돌려서 여기서 다시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뚫렸죠. 예, 네, 밑으로 쭉 내려가네요. 예, 쭉 내려갔죠. 다시 올렸는데 못 뚫었어요. 그러면 이런 추세가 형성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내가 이런 가격대에 잡았기 때문에 본절이라도 청산했었어야 합니다. 빨리. 예, 뭐 한 반이라도, 네. 그러니까 물량 소량만 남기고 들고 있다가 이런 저점까지 여기서 만약에 닿았다. 이러면 이 정도가 보통 지금 매수가 여기에서 이런 자리가 손절 비율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거죠. 아, 여기를 깨면 손절 쳐야 되겠다. 네. 예, 근데 너무 확 빠졌죠, 갑자기. 확 빠졌지만 확 빠졌어요. 손절을 어떻게 살 틈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올라오는 이런 자리 라인들에서 여기가 나머지 마지막 손절을 할 기회가 되겠죠. 예, 보통 이런 라인들이 잡히면서 다시 한번 손절을 칠 라인. 못 쳤다면 또 쭉 빠져버리니까. 네. 예, 그래서 더만 바라볼 수 있는 건 예, 이런 기준선을 크게 한번 힘들다가 이렇게 한마디로 크게 그리고 올라올 때 요런 라인들이 사실 여기가 매수 시점입니다. 근데 재수 없어서 또 빠질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이런 라인을 격하게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요 마디를 이미 이 시점에서의 우리가 추세선을 다 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선을 여기서 그은 거죠. 그러니까 한번 심하게 훼손시키지만 않으면 예, 끌고 가볼 수 있는 여신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차트 분석을 자세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네. 예, 없는 내용이라 네. 예, 즉흥적으로 잘 부탁드렸죠. 예, 그냥 조금 가볍게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나날이 주식에 대한 시선이 조금 띄이는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멀었지만 오늘 OCI 사식을 하셨죠? 저요? 예. 네, 조만간 빨리 사야죠. 예, 한 주만 사세요, 한 주만. 네, 한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은 이제 기본적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본시장의 이해 어떻게 하면 좀 잘 해볼 수 있을까 좀 살펴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해서 기본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뭐 수급 분석도 하면 좋고 또 이제 변수로서 지표의 이해도 가져가면 좋은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차트 분석을 하지 않으면 뭐 열심히 쌓아놓은 탑이 다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걸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도 다음 주 예고를 조금 해볼까요? 네. 네, 다음 주에는 선물 옵션을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네, 어떻게 들어가나요? 예, 이건 한번 차트가 아니라 준비한 슬라이드가 있어요. 슬라이드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자, 예, 여러분 다 보시면 뭐 지금 예 보이시죠? 오늘도 또 동물이 있네요. 예, 다 이제 저는 이제 예, 또 오늘도 귀엽고 맛있는 걸로 준비했어요. 맛있다고요? 예, 근데 복날을 열심히 챙겨 드시나 봐요. 네. 근데 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선물 옵션이 그냥 예, 하는 뭐 이런 일반 방에서 굉장히 뭐 따라하면 굉장히 쉬워요라고 말을 할 거예요. 예, 오늘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쉽게 보고 만만한 게 아니라고. 왜? 오리가 그냥 물 위에 떠 있지만 그 위에서 오리가 떠 있기 위해서 굉장히 사실 발을 휘젓고 있는 거죠. 얘들도 그렇고 다 굉장히 휘젓고 있는 거예요. 예, 겉으로 봐서는 선물이 양방향 거래이기 때문에 네. 매수도 할 수 있고 매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 쪽으로 따라하면 수익이고 매도 쪽도 따라하면 수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예, 이런 전문가들도 있겠죠. 예, 저도 물론 그렇게 말을 해야 하고 하지만 이 물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가장 큰 이 시장의 메커니즘이 이 선물 시장에 있습니다. 예, 이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전문가들의 말을 따라서 예, 언제까지 뭐 수익이나 뭐 이런 걸 매도를 치면서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내가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이 시장에 대한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내가 전문가와 같이 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의 리딩 없어도 이걸 예, 물 밖에서 남들이 봤을 때 떠 있을 수 있게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확정적인 시그널의 시장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선물이지 아무나
예,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그 말처럼 뭐 개나 소나 다 달라붙어 가지고 예, 매수매도 쳐가지고 수익을 만만하게 볼 수 있다. 예, 네. 전혀 아닙니다. 예, 이런 데 대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예, 어떤 그러고서 매수매도만 따라해서 쉽게 수익을 얻어가겠다. 예,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졌다면 예, 앞으로는 선물 시장에 대해서 아예 쳐다보시지 말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약간 무섭네요. 이렇게 해야 약간 경고인가요? 선물 이렇게, 우습게 예. 보지 말아라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오셔서 함부로 돈을 잃지 않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리가 물속에서 백조도 그렇겠지만 힘차게 힘들게 물장구 치는 모습이 못 보잖아요. 네. 수면 위에서는요. 그러니까 선물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지 말고 수면 아래에서 힘들게 물장구 치는 모습 생각하시면서 선물 옵션을 들어갈 때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다각도화시켜서 계속된 점층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저의 방의 목표고요. 항상 그런 점에서는 일정치 이상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더 좋은 기회로 더 밝게 방송 중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7월 마지막 화요일을 마무리하면서요. 자본시장의 이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무제표 중요한 점 살펴봤고요. 또 이것저것 공부해도 차트 분석 못한다면 언제가 타이밍인지 놓치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살펴봤는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선물 옵션에 들어갑니다. 선물 옵션을 만만하게 보시면 돈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수면 아래에서 힘차게 물장구 치는 오리 모습 상상하시면서 선물 옵션 기초 우리 함께 힘차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